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너무 수고하셨어요. 네. 네. 근데 네. 얼마 버세요? 아, 그거요? 네. 실수령으로 요 정도까지만? 네. 네. 네, 오늘은 저희 시대일교 공인노무사 대표 교수님이시죠. 김희영 노무사님 모셨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랑 실시간으로 이렇게 유튜브라는 걸 통해 가지고 처음 인사를 드리게 됐어요. 맨날 강의할 때는 저랑 카메라와 홀로, 그죠? 맨날 강의하다가 처음 이제 여러분들께 실제, 그죠? 엉금진한 모습을 좀 버리고요. 강의 외의 모습으로 좀 찾아뵙게 됐는데 역시나 노잼입니다. 하지만 좀 꾸려가 볼게요. 먼저 공인노무사가 뭔지부터 직접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이거를 이 질문을요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항상 이렇게 명함을 갖고 다닙니다. 명함을 보고 이렇게 딱 명함 뒷면을 제가 이렇게 딱 알려주고 이런 사람입니다 딱 하고 제시를 해드리는데요. 보시면 뭐 다양한 거 있어요. 기업에 대해서 가장 뭐 큰 거는 우리나라 유일의 공인된 노동관계 법률에 대한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인을 딱 해주시는, 그래서 네, 공인 노무사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죠. 노무사라는 거에 대한 되게 기대도 많고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은 걸로는 알고 있어요. 그쵸. 그러면 이걸 정말 왜 따면 좋은지, 따게 되면 뭘 하게 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이거 현실적인 우리 노무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인사에서 RJP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제 어떤 이제 일들을 하는지 많이들 궁금해 하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하면 보통은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연장 근로를 했는데 얼마인지를 몰라서 못 받아요. 그죠? 그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뭐 연차 수당 늘어났다는데 계산할 줄을 몰라. 그런 게 이제 가장 큰 거고요. 우리 뭐 소수의 건물주나 사장님 빼고는 다 월급 받아서 사실은 생활하는 근로자, 내지는 뭐 월급은 아니지만 보수를 받아서 생활하는 다 그러한 노무 제공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그러한 돈에 대해서, 그쵸, 내가 뭐 임금 체불을 당했다든가 아니면 부당하게 해고나 징계를 당했다든가 라는 거를 1차적으로 이제 법률 서비스를 통해서 구제를 해드리는 역할을 하고, 그거에 그치지 않아요. 기업에 있어서는요, 저희가 초기 급여 기초 세팅이라고 하는데 회사의 가장 기본적인 급여 제도에서부터 취업 규칙 뭐 그런 것들 정비해드리기도 하고요. 노사 관계에 대한 갈등 해결 조정가 등 얘기를 하고, 컨설팅, 각종 컨설팅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하나 매력이라고 생각하는 게, 노동법에만 딱 치우치는 건 아니고 노동법이랑 경영학적인 것이 접목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직업을 가진 게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시험 공부를 되게 오래 했어요. 되게 막 가르치니까 쟤는 되게 빨리 붙었게, 아니에요. 사실 고인물입니다. 신림동 고인물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네, 사법고시가 이제 사라졌잖아요. 사법고시를 예전에 이제 준비를 하다가 노무사로 넘어온 케이스인데, 그러다 보니까 제 후배가 저보다 1년 먼저 붙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오셔가지고, 저는 또 오셔가지고 선배님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그래서 막 이제 뭐 물어보고 막 그랬는데, 그때 저한테 이제 고민을 얘기를 하던 게, 왜 불합격생한테 고민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었어요. 하지만 고민을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 언니, 근데 이 노무사 해보니까 노무사 합격하면은 딱 뭔가 정해져 있을 줄 알았는데 되게 갈 길이 너무너무 많아서 내가 뭐를 골라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요, 여러분. 빨리빨리 들어오십시오. 너무 많습니다. 실제로 많아요. 그래서 뭐 로스쿨 가는 학생들도 되게 많고요.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고, 아니면은 아무래도 이제 전문직이라고 하는 그 메리트가 내가 시간을 자유롭게 조절해서 쓸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일, 내가 흥미가 있어 하는 일을 뭐 할 수가 있고, 뭐 그래서 사실은 하는 경우들도 많고요. 사실은 돈도 있죠. 네. 그래서 이게 같이 들어오는 그런 거죠. 충분히 먹고 살 만큼 이상은 번다. 네, 하기에 따라서는 충분히 저는 먹고 살 만큼은 충분히 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럼 보통 노무법인이라는 뭐 사무실에 들어가거나 이렇게 차리거나 그 외에도 어떻게 자기의 일을 영위할 수 있는 곳이 따로 있나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노무사를 이제 업으로 한다 그러면 사실은 노무법인을 본인이 차리거나 아니면 채용 노무사 또는 파트너 노무사로 일을 하는 경우가 가장 노무사 업역에서는 저희가 소위 필드라고 얘기하거든요. 필드에서는 이제 일을 하는 거는 이제 그게 대부분이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사실은 기업체에 들어갈 때 신입사원 공채로 들어가는 경우, 자격증을 네. 가지고 그런 경우들도 되게 많고 아니면 경력으로 대기업의 경력직으로 들어가서 인사팀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노무, 인사 노무 그런 것들, 교육 업무, HRD 뭐 그쪽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시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컨설팅으로 빠지는 분들도 되게 많고, 그렇죠? 강의나 뭐 이런 식으로 빠지는 경우도 많고요. 전 이런 질문을 좀 노무사님께 해달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노무사로 이제 일을 할 때 그 네. 전에 뭐 불리한 학벌? 좀 흔히 학벌이 좀 중요하다 나가는 데 있어서 그런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 게 좀 취득 후 진로에서 좀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하다고 하더라고요. 학벌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시는데요. 사실 이거는 뭐 조심스럽긴 하지만 뭐 일부 뭐 서울에 있는 몇 개 학교에 뭐 합격생들이 뭐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있는 거는 사실인데 그거는 투입하는 인력, 즉 뭐라 그래야 되죠? 진입하는 인력이 많으니까 그 중에도 합격생도 나오는 것일 뿐이고요. 그런데 단언할 수 있는 거는요. 학벌이 전부는 아닙니다. 정말로. 일을 하다 보면 뭐 처음에 그러니까 수습처를 만약에 구하는데 내가 큰 법인에 못 들어갔다. 뭐 그런 거는 뭐 혹시라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일을 하다 보면은 특히나 1년차, 2년차, 3년때 그때 이제 공부를 하고 그때 배우고 그때 막 굴르고 야근하고 밤새고 이랬던 것들이 되게 많이 자기의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는 베이스가 되거든요. 그거는 학벌이 있다라고 해서 거저 얻어지는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 처음에 바짝 들어와서 내가 모르는 거를 조금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놓을 수 있었을 그 시기에 정말 많은 것들을 경험을 한다 그러면 학벌은 솔직히 핸디캡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를 예를 들어서 그게 자꾸 걸린다라고 하시면 대학원 가셔서 거기 뭐 일반 대학원이든 노동 대학원이든 가시면 되는 거고요. 그거를 해서 내가 여기 진입을 안 한다거나 그게 무서워서 뭐 노무사를 안 하겠다라는 거는 핑계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그렇게 좀 말씀드릴 말씀을 수 있을 듣다 보니까 진짜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도 달라지고 그럼요. 거리도 달라지는 그럼요. 직업이라는 그거는 생각이 뭐 어쩔 수 드네요. 없습니다. 네. 네. 노무사님께서는 네. 사시도 준비를 하셨고 네. 그래서 아무래도 법적인 베이스가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법학 계열이 아닌 학생, 그 전공이 아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도전하기에 좀 꺼릴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쵸.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여러분 제가 이게 할 말이 많아요. 자, 여러분 지금 경영학과가 아니거나 법학과가 아니거나 내가 진입을 해야 되는데 되게 좀 무섭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결론만 말씀드리면 쫄 게 없다. 왜요? 자, 여러분들 그 영문학과 출신들 있잖아요. 영문학과 출신들 데려다 놓고 영어에다가 되게 전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냐라고 물어보면 회화 못 하실걸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로스쿨이 도입이 되고 나서 우리가 법대가 없어진 것도 그러니까 네. 웬만한 주요 이제 법대들이 이제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네. 학과가 없어진 것도 큰 몫을 하고요. 민법은 여러분 사실을 공부해가지고 막 본격적으로 민법을 빡세게 공부를 하셨던 그런 분들이 아니라면 민법은 사실은 누구나 똑같이 양이 방대해요. 누구나 똑같이 양이 방대하고 누구나 똑같이 어렵기 때문에 그거를 전혀 쫄 필요가 전혀 없다. 이거 실제로 합격생 봐도 뭐 경영학 베이스 아닌 분들도 많고요.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인사노무도 있고 경조도 있고 경영학 베이스가 되게 또 크잖아요. 그런데 그 베이스가 없으면 법대생은 또 그것만큼 또 불리한 거거든요. 그 과목을 바라볼 때 법대에 그걸 쫄지 말고 교과서의 말투가 보면 법적인 용어들이 막 나옵니다. 이런 건 사실은 여러분 수업을 이제 한 번만 듣고 나면 1회독이 끝나고 나면 자기도 모르게 젖어 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럼 관련 전공이 아니신 분들은 쫄지 말고 나 할 수 있다 그럼요. 라는 마음으로만 임하면은 또 저희 노무사님을 믿고 그럼요. 따라오십시오. 따르면 충분히 가능한 네. 걸로 알고 네.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공부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1차도 있고 2차도 있고 2차도 과목도 있고. 많고 선택도 해야 되는데 그쵸. 차근차근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네. 방법을 말씀을 알려주세요.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1차, 2차랑 막 이렇게 막 전체적인 거를 제가 한 과목 한 과목 뜯어가지고 막 얘기를 한다. 이거는 살짝 조금 힘들 수도 있고요. 먼저 1차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조금 얄밉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노력이 똑같은 게 네.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모든 과목에 똑같은 노력을 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쵸. 그런다는 소리고요. 1차는요, 여러분. 면과락을 하셔야 돼요. 반드시. 40점 밑으로 아무리 다른 거를 90점 받아도 뭐 사회보험법에서 뭐 36점 받는다? 민법에서 36점 받는다? 이러면 뭐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거 없이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노동법은 여러분들이 흥미도 있고, 일단 여기 노무사 진입하시는 분들은 흥미도 있고 관심도 있기 때문에 공부를 좀 하세요. 근데 노동법보다도 오히려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민법, 양이 너무 많아서 얘는 조금 더 이제 영어는 당연히 이제 빨리 패스를 하셔야 된다는 전제하에 이 민법을 먼저 조금 잡아놓고, 양이 좀 크기 때문에 좀 불안감을 조금 해놓고, 사보는 여러분 뒤로 밀어버리면은 얘가 꽈락을 되게 많이 조금 요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래요. 사람들이 사보는 일주일만 하면 돼. 막판에 3주만 하면 된다던데? 아니요. 제가 3주 만에 해봤어요. 근데 쫄립니다. 쫄려요. 민법이 그만큼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불안감이 있는 민법은 원체 양이 크니까 먼저 하시고, 그 다음 사보는 한번, 그러니까 공부는 일단 해놓고 막판에 가서 어차피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걔는 막판에 한 번 더 봐야 되거든요. 오히려 막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걸 좀 미리 땡겨서 공부하시는 거를 그렇게 좀 얘기를 해드리고, 그 2차 계속 네. 얘기해도 되나요? 네네. 2차 얘기해주세요. 2차 얘기하는 거면 사실은 노동법은 그냥 뭐 수업을 따라오시면 되고요. 2차 과목은요, 여러분 빵꾸나는 과목이 있으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그랬어요. 수험 기간이 길어질 때 저는 법대생이었고 사실을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법 있잖아요. 행소가 진짜 싫더라고요. 걔를 계속 뒤로 미뤘어요. 미루고 나서 거지 뭐 막판 2달까지도 막 미뤄놓고 마음이 불안하죠. 걔 때문에 스트레스도 받고 결국 그거를 걔를 뒤로 밀었던 해는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되게 근소하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다음에 행소가 너무 짜증이 나고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억지로 이제 앞에다가 시간을 분배를 해서 빵꾸 나는 일이 없도록, 한 과목에 빵꾸가 나면 그거는 떨어집니다, 여러분. 노동법 시험이 굉장히 노무사 시험이 경쟁률이 많이 올라가서요. 싫은 과목일수록 조금 일부러 시간을 좀 더 할애하시고, 특히나 저희 시대 에듀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 강의가 베이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영상 강의의 장점을 10분 활용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했던 방법인데 행정소송법이 그렇게 점수가 너무 안 나와가지고 막판에 골방에 처박혀가지고 딱 그냥 독서실을 큰 테이블 놓고 저 원룸에서, 싱크대 없는 원룸에서 그냥 혼자 딱 독서실처럼 공부를 했거든요. 그때 이제 행정소송법을 1.5배속으로 해서 한 번 더 들었어요, 전 과정을. 그래서 막판에 딱 일주일, 2주일 남았을 때 남 들으면 시간 낭비한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틀어놓고 저는 이미 한 번 들었던 거기 때문에 내가 필기에 있는 거를 빠르게 보고 그 복습하고 거기서 바로바로 외우는 거예요. 그 작업을 했더니 저 자랑해도 되나요? 네네. 해주세요. 네, 제가 기억하기로 69점 정도가 나왔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사실은 제 행소가 되게 점수가 잘 나와줘서 좀 권유드려요. 네. 좀 팁을 좀 정리해보자면, 좀 싫어하거나 어려운 과목을 절대 뒤로 빼면 안 그렇죠. 되고 네. 미리 조금 하고 마지막엔 정말 전력을 다해서 좀 집중하는 그렇습니다.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듣다 보니까 좀 꽈락을 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1차는 그렇죠. 1차는 어차피 평균 뭐 60점이라고 하는 거는 노동법이나 뭐 기타 경영학 뭐 그런 데서 좀 점수를 좀 높게 받으실 수 있으니까 면과락이 중요하고요. 나머지 것들은. 그다음에 2차는 면과락이 문제가 아니고 한 과목이라도 빵꾸가 나면 안 된다. 다 챙겨서 공부를 해야 한다. 네, 그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좀 약간 수험 후기나 뭐 합격 후기 같은 걸 보면은 단거나 했다. 그쵸. 그런 얘기 많은데 혹시 그쵸. 노무사님도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럼요. 단거나 하죠. 저는요, 여러분들 제가 그 강의할 때 제 책이 뭐 화면에 잠깐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책이 되게 너덜너덜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책을 뭐 깔끔하게 막 뭐 샤프로 막 이렇게 뭐 어떤 분들 그래요? 밑줄 샤프로 자대고 이렇게 막 긋고 뭐 2회 독재는 색연필 하고 막 네. 3회 독재 형광펜 하고 하는데 저는 그냥 첫 번째부터 형광펜 씁니다, 여러분. 기출문제는 뭐 2회 독했을 때 기출문제가 바뀌진 않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그 인트로 강의를 들어주세요. 네, 거기에 해놨는데 그 책은 좀 더럽게 쓰고요. 단거나라는 게 사실 그거예요. 시험 당일날 내가 딱 시험장에 앉았어요. 딱 요 자리에서 30분 내지 20분의 시간이 있거든요. 그동안에 내가 했던 거를 한 번 보고 들어가느냐, 눈에 바르고 들어가느냐, 안 바르고 들어가느냐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거 하려고 사실은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1년 동안 웬만하면 책은 내가 마지막에 시험장에 갖고 가서 볼 한 권,
거기다가 모든 작업을 하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되게 중요한 팁이에요. 진짜 경험에서 우러나온 그럼요. 여러분. 오래 했어요, 네. 여러분. 네.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드릴 수 네. 있게 이렇게 중요한 팁을 전수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1차, 2차 모두 선택 과목들이 있잖아요. 그쵸? 이런 거 고르는 것도 고민이 좀 많을 것 같은데 고르는 팁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1차는 쉬운 거. 저는 경영하기 쉬웠어요. 저는 그냥 베이스는 없지만 제가 시험 보던 때만 해도 지금은 수준이 많이 올라왔는데 경영학은 약간 국어 실력이 있으면은 어느 정도 나와주는 그러한 거였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는 경제학이나 경제학보다는 그래도 경영학이 조금 난이도에 있어서 조금 쉽다. 좀 그런 말씀을 살짝 드리면서 계산 문제는 저는 안 풀었습니다. 네, 그렇게 버릴 건 버리고. 과감하게 그럼요. 그거 안 해도 꽉락 맞지 않으니까. 효율적으로 네. 얄밉게 하셔야 돼요. 얄밉게 이렇게 하고. 네. 2차는 여러분들 많이 고민하시는 게 그거예요. 내가 경조를 할 거냐, 아니면 민소를 갈 거냐, 아니면 노동경제학을 할 거냐, 이거를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선택의 기준은요, 여러분, 일단 내가 선호하는 거. 내가 이제 어떤 과목을 조금 더 이제 선호를 하고 내가 그래도 손이 가는지. 손이 안 간다 그러면은 정말 그거는 공부 자체를 인풋이 줄어드니까 합격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일단 선호도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진입 인구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민소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에 할 때 저도 민소를 하다가 경조를 해서 합격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사시 베이스가 있다 보니까 민소를 하겠다라고 했지만 그때 사시에서 막 넘어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면 민소에 일단은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사람들끼리 그 되게 집단이 작은 집단에서 싸우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고득점 맞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그리고 근데 경조는 조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양이 너무 많습니다. 양은 많지만 인사랑 이제 어느 정도 연관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인사가 어느 정도 좀 맞고 뭐 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 경조를 좀 추천을 드리는데, 경조는 양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저 합격할 때 내가 이번에 떨어지면 난 경조는 다시는 안 한다 라는 생각을 했었고 다행히 붙었는데, 경조는 양이 많다. 어쩔 수 없습니다. 암기를 하셔야 돼요. 어쨌든 다 좋을 수는 없고 하나 정도는 감수를 하고 해야 되니까. 경조는 네. 뭐 인원이 많으니까 대신에 점수 얻기는 조금 안전하죠. 네, 여러분이 어떤 거에 유리할지 좀 잘 고민하셔서 선택하시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이제 수험 생활을 직접 오래 하셨는데 네. 그럴 때 좀 중요한 게 있다면 좀 뭔가 있을지 얘기 좀 중요한 해주세요. 게 있다면? 네, 수험 생활에서. 그쵸. 여러분들 이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의 경우에 직장이랑 조금 병행을 하시거나 아니면 전업수험생 이렇게 딱 두 부류로 나뉘잖아요. 전업수험생 같은 경우는요, 진입을 하셨으면 뭐 혹시라도 뭐 신림동에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도서관에서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수험 생활이 편해지기 시작하면 그거는 시험 접을 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 신림동이든 뭐든 내가 마음 먹고 놀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놀 수 있어요. 거기에 젖어버리게 되면 수험 기간이 길어집니다. 딴 거보다도 그런 거를 조금 생각을 하셔서 사람을 되게 단순화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 자신을요? 네. 공부할 때는 다른 거 군덕지 다 빼고요. 그냥 내가 루틴. 그냥 딱 일어나서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기계예요, 그냥. 그냥 나는 이걸 하고 이걸 해. 그러니까 고민의 여지가 없이 생활을 조금 단순화시켜야 절대량이 확보가 돼야 그 다음에 뭐 퀄리티가 있고 하는 거지. 양이 안 됐는데 무슨 답안지에 퀄리티를 노네요, 여러분.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직장인 분들은 힘든 거 당연합니다. 시간 자체가 작으니까요. 대신에 그거는 내가 하겠다라고 인풋을 하겠다라고 딱 진입을 하셨으면 시간은 정말 물리적으로 강제를 조금 하시고 하셔야 그나마 현실성이 있지.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지만 어린 친구들이 체력 좋고 머리 잘 돌아가고 어린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진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장인 분들이 하실 때는 공부를 해왔던 가락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좀 기반으로 해서 정말 인풋 시간을 조금 할애를 하시고 술 드실 시간 없애시고, 그죠? 연애도 아니요, 연애는 하세요. 저 연애하면서 공부했어요. 네, 그거는 전혀 네. 뭐 그거는 상관없지만 그거죠. 변화를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 사귀려면 쭉 사귀시고 헤어졌으면 아예 사귀지 말고. 아시겠죠? 수험 중간간에 변화는 사실 그거는 좀 아니죠. 그렇죠. 네.
갑자기 헤어지면 일주일 동안 일주일이 뭡니까? 그거는 아니에요. 구남친 네. 보고 있니? 네, 변화는 살짝, 안 네, 됩니다. 네, 변화는 안 됩니다. 네, 네. 네. 이제 마지막으로 교수님 강의 스타일이 어떤지 좀 매력 어필 타임이에요, 지금은. 매력 어필이요? 글쎄요, 들으세요. 아, 그거는 농담이고, 그러니까 제가 다른 분들보다 딕션이 좋다라는 말씀 많이들 해두시고요. 그리고 속도가 좀 빠릅니다. 그래서 이제 듣다 보시면 처음에는 막 귀가 아플 수 있어요. 귀에서 피가 나온다는 분도 종종 있지만 그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래도 다른 분들보다는 같은 시간이 주어진다고 하면 양이 많으니까 조금이라도 더 반복을 하게 되겠죠? 네. 그것도 있고 그거예요. 뼈대를 먼저 어쨌든 저는 이해가 먼저 이거 왜 배우는 건데 뭐가 중요한데 그래서 뭐 어떻게 할 건데 라는 게 절별로 잡혀있지 않으면 저는 공부를 못하는 스타일이어서 제 수업 들으면 뼈대 먼저 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살 붙이고 이제 그런 작업. 피가 나온다. 네. 피는 나지만 굉장히 효율적으로 그렇죠. 공부할 수 있는 수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마지막 당부드릴 거 한마디는 우리 그 수업 자체를요, 내가 강의 듣는 시간이 공부했다라고 그거를 자위하시면 안 돼요. 강의를 듣는 건 듣는 거지 내가 반드시 내 걸로 소화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 5분이든 10분이든. 그래서 백지에다가 여러분들이 딱 듣고 나서 키워드만이라도 한번 적어보시고 생각이 안 난다. 그럼 그거 빵꾸난 거거든요. 그거 얼른 가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누수를 조금 줄여가시기를 네, 강력하게 권유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공부 안 되실 때는 저희 영상을 한번 더 보시고 네. 동기부여하시고 네. 또 이제 노무사님 강의를 들으시고 공부를 하시면 되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났어요, 여러분. 안녕. 네, 안녕. 네, 제 강의는 에스컬레이터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혼자 걸어가려고 하면 계단은 좀 힘들잖아요. 웬만하면 여러분들 옆에서 좀 편안한 수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압축시켜 드릴 테니까요. 믿고 따라오시면 편안한 합격의 길로 안도해 드리겠습니다. 네,